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한국차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에 사우디 왕실까지 한국차를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한국차 열풍이 한 여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과연 사막의 모래 폭풍이 멈추지 않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암 알아디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외곽에서 중고차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은 말이죠. 제 이름이 사우디 전역에 알려져 있지만 불과 3년 전만 해도 저는 그저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평범한 싱글맘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시작됐어요. 딸 야스민은 겨우 8살. 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셨죠. 하루아침에 가장이 된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인 우리나라에서 남편이 남긴 작은 중고차 매장은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여자가 차를 팔아? 웃기지 마. 처음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일부러 매장을 찾아와 저를 놀리는 손님도 있었죠. 당신이 차에 대해 뭘 알겠어? 남편은 어디 있지?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웃으며 응대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엄마, 오늘은 손님 많이 왔어요? 매일 저녁 학교에서 돌아온 야스민이 묻는 질문에 그럼 오늘도 대박이었지? 라고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은 하루 종일 단 한 명의 손님도 없던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병원비, 학비, 매장 임대료, 매달 나가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었어요. 우리 매장에는 주로 저렴한 중고차들이 있었지만 사우디 사람들은 독일차나 일본차만 찾았습니다. 벤츠 있어요? 렉서스는요? 도요타 중에 좋은 거 없나요? 이런 질문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죠. 제가 가진 차들은 대부분 그들이 관심조차 두지 않는 브랜드였어요. 알라께서는 시험을 주시지만 그 시험을 이겨낼 힘도 주신다.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을 매일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딸의 학비를 내지 못해 학교에서 연락이 왔고 아버지의 약값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암, 이제 포기하고 매장을 팔아. 여자가 이런 사업을 하는 건 무리야. 친척들마저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포기한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야스민의 미래는? 아버지의 건강은? 제 자존심은? 안 돼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혼자라는 이유로 더 무시당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내 딸이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우연히 한국차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정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요즘 왕실 근처에서는 현대차가 인기라더라. 먼 친척 아흐메드가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흘려들었습니다. 한국차라니요. 사우디에서는 거의 들어본 적도 없는 브랜드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불현듯 궁금증이 생겼어요. 정말일까? 왕실에서 한국차를? 믿기지 않았지만 인터넷을 열어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죠. 그런데 한 영상을 보게 됐어요. 사막에서 진행된 고온 테스트 영상이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극한 환경에서도 멈추지 않는 현대자동차의 모습이 거기 있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야?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우디의 극한 더위는 고급 유럽차들도 버티기 힘든 조건이에요. 수많은 손님들이 여름만 되면 오버히트 문제로 찾아오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한국차는 달랐어요. 밤새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가혹한 사막 환경 테스트, 먼지 테스트, 고온에서의 시동 실험까지. 영상을 볼수록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건 기회야. 사막에서 버틸 수 있는 차. 나 같은 사람에게 필요한 차.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이 솟아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르게 활기찬 모습으로 매장에 나타나자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그리고 제 계획을 설명했죠. 한국차를 들여와 판매하겠다고요.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마리암, 무모한 도전이 될 수도 있어. 여기선 아무도 한국차를 모르잖니.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결심했어요. 아버지, 누군가는 처음이 되어야 해요. 제가 그 첫 번째가 될게요. 남은 자금을 모두 끌어모아 중고 현대차 3대를 구입했습니다. 엘란트라 1대와 소나타 2대였어요. 매장 앞에 새롭게 들여온 차들을 세워놓고 바라보는 제 마음은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이게 맞는 결정일까? 자문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첫째 날, 한국차에 관심을 보이는 손님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흘끗 보고는 저게 뭐지? 라는 표정만 지을 뿐이었죠. 제 심장은 조금씩 무거워졌어요. 엄마, 이 차들은 왜 아무도 안 사가요? 야스민이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대답을 못했어요. 곧 팔릴 거야. 인샬라. 그렇게 말했지만 저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매장 문을 닫은 후 소나타 앞에 서서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사막의 모래바람이 차체를 때리고 있었죠. 너와 나,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둘 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가치는 있어. 그렇지? 그날 밤, 결심했어요. 단순히 차를 진열해놓고 기다리는 것으론 부족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했어요. 핸드폰을 들고 유튜브에 다시 접속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차의 성능, 내구성, 연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집했어요. 메모장이 금세 가득 찼죠. 내일부터 다르게 해볼 거야. 이 차들의 진짜 가치를 알려주는 거지.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사막의 밤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알라여, 이 도전이 옳은 길이라면 저에게 힘을 주소서.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어요. 한국차와의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직은 작은 불씨에 불과했지만 그 불씨가 어떤 불길이 될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매장 안에 작은 LCD 모니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차의 사막 테스트 영상을 반복해서 틀어놓았어요. 사우디의 환경에 가장 적합한 차를 소개합니다라는 문구도 아랍어와 영어로 붙였죠. 손님들이 들어오면 활짝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이 차는 우리 사막의 열기도 모래바람도 견딜 수 있어요. 한번 영상을 보세요. 처음엔 대부분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한국차 들어본 적도 없는데 라며 고개를 저었죠. 저는 포기하지 않고 설명했습니다. 정확히 그 이유 때문에 지금이 기회예요. 품질은 최고인데 가격은 절반이니까요.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은 조금 늘었지만 대부분 호기심으로 구경만 하고 갔습니다. 좋아 보이긴 하는데 주변에서 본 적이 없어서요. 이런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어요. 마리암, 너무 무리하지 마.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건 시간이 필요한 일이야. 맞는 말씀이셨죠. 하지만 저희에겐 시간이 없었어요. 벌써 2달치 임대료가 밀려 있었고 아버지의 약값도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젊은 부부가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대학 교수, 아내는 간호사였죠. 그들은 소나타와 산타페를 번갈아 보며 진지하게 질문했어요. 연비가 정말 이 정도인가요? 부품 공급은 어떻게 되나요? AS는요? 질문에 정성껏 답하고 시승도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2시간 후 그들은 산타페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제 첫 판매였습니다. 그날 밤 너무 기뻐서 잠도 오지 않았어요. 드디어 시작이다. 희망이 가슴에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틀 후 그 부부가 다시 찾아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계약을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이유를 물었더니 남편 어머니가 한국차라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셨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렸어요. 고장나면 수리할 데도 없는 이상한 차를 왜 사냐고. 젊은 부부의 표정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지만 저희 매장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첫 판매의 취소. 마치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매장 문을 닫고 혼자 남았을 때 참았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여자가 장사한다고 우습게 보는 거야. 한국차라고 더 무시해. 나는 틀린 걸까?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이렇게 큰 좌절감은 남편을 잃은 후 처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마음을 추스르려 노력했어요. 야스민과 아버지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야스민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왜 울었어요? 눈이 빨갛잖아요. 아이의 순수한 눈빛에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소파에 앉아 야스민을 무릎에 앉히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 한국차에 건 희망, 그리고 첫 판매가 취소된 일까지.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팔고 있는 차가 정말 좋은 거죠? 야스민이 물었어요. 그럼, 정말 좋은 차야.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해맑게 웃으며 말했죠. 그럼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될 거예요. 엄마가 항상 진실은 언젠가 빛을 본다고 했잖아요. 야스민의 말에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맞아요.
진실은 언젠가 빛을 봅니다. 한국차의 진가도 제 노력도 언젠가는 인정받을 날이 올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더 일찍 매장에 나와 모든 차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구를 적어 붙였어요. 믿음의 시작, 한국차와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 첫 실패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곧 찾아올 운명의 전환점을. 리야드의 여름은 항상 가혹하지만 그의 7월은 특히 더 무더웠어요. 온도계는 연일 50도를 넘나들었고 사람들은 오후 시간대엔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죠. 매장의 문을 열어두는 것조차 사치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한 명, 두 명 구경만 하고 가는 손님들로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오후 4시쯤 멀리서 검은 구름이 몰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모래폭풍이다. 누군가 길에서 소리쳤어요. 리야드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죠. 모래폭풍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멈춰선다는 것을. 순식간에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사람들은 급히 피난처를 찾아 뛰었습니다. 저도 서둘러 매장 문을 닫으려는데 한 가족이 허둥지둥 뛰어왔어요. 차가 갑자기 멈췄어요. 도와주세요. 밖을 보니 도로 위 차들이 하나둘씩 멈춰서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사막 열기와 갑작스러운 모래폭풍의 습도 변화는 자동차 엔진에 치명적이거든요. 특히 오래된 차들은 더 취약했죠. 들어오세요.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시죠. 그 가족을 매장 안으로 안내했어요. 그들은 두 아이를 데리고 메카로 가는 길이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고 있었고 부모님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차는 어떡하죠? 오늘 밤까지 숙소에 도착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그들의 차는 완전히 멈춰서 있었고 모래바람은 더욱 거세졌어요. 다른 차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도로는 마비되었고 견인차를 부르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잠시만요. 뒷문으로 나가 매장 뒤편에 있던 산타페로 뛰어갔습니다. 한 달 전에 들여온 차였는데 아직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중고차였어요. 모래가 얼굴을 때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 문을 열고 시동키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불응. 단 한 번의 시도로 엔진이 살아났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산타페는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서둘러 차를 매장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차를 타고 가세요. 메카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예요. 그 가족에게 말했어요. 그들은 의아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이건 렌트가 아니라 시승이에요. 메카에 도착하시면 연락주세요. 제가 내일 차를 찾으러 갈게요. 제 제안에 그들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알라께서 복 주실 거예요. 그 가족이 떠난 후 제 휴대폰에 영상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보낸 거였어요. 놀랍게도 그건 산타페가 모래폭풍 속을 달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차들이 멈춰선 고속도로 위를 오직 산타페 한 대만 힘차게 달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매장 문을 열기도 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제 모래폭풍 속에서 달렸다는 그 차가 여기 있나요? 누군가 물었어요. 어리둥절했죠. 알고 보니 그 가족이 찍은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차, 뭐야? 모래폭풍에도 끄떡없다고. 한국차라고. 어디서 살 수 있지?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그날 하루, 매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모두 산타페를 보러 온 거였죠. 즉흥적으로 매장 앞에 현수막을 걸었어요. 폭풍도 이겨내는 차, 한국차. 그리고 그 유명한 영상을 계속 틀어놓았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믿기 어렵게도 그날 세 대의 한국차가 팔렸습니다. 모두 중고차였지만 사람들은 폭풍을 이긴 차를 갖고 싶어 했어요. 저녁이 되어 마지막 계약서에 사인을 받았을 때 손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에 3대,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날 밤 야스민과 아버지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차가 3대나 팔렸어요. 야스민은 환호성을 지르며 춤을 췄고 아버지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어요. 내가 해냈구나, 딸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제의 모래폭풍이 오늘의 축복이 되다니.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마치 사막의 모래처럼 언제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지만 때로는 그 모래가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렇게 산타페의 기적은 저희 가족의 삶을 그리고 사우디에서의 한국차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모래폭풍 사건 이후 저희 매장은 180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하루 종일 한 명의 손님도 없던 날이 많았는데 이제는 문을 열기도 전부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폭풍을 이긴 차를 보러 왔어요. 한국차는 정말 사막에 강한가요?
시승해 볼 수 있을까요? 매장의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한국차의 내구성과 경제성을 보여주는 영상들을 계속해서 틀어놓았고, 고객들이 직접 남긴 후기도 벽에 붙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바로 그 모래폭풍 속 산타페 영상이었죠. 사람들은 그 영상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마리암, 너 요즘 달라졌구나. 오랜만에 만난 친구 파티마가 말했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어. 그 말을 들으니 스스로도 느꼈어요. 제가 정말 달라졌다는 것을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졌고, 새로운 도전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여유가 생겼어요. 밀린 병원비를 모두 갚았고, 야스민의 학비도 제때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행복했던 건 야스민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거였어요. 이제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가끔은 주말에 소풍도 갈 수 있었죠. 엄마, 이제 우리 부자 됐어요? 어느 날 야스민이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아니, 아직 멀었어. 하지만 이제 걱정은 조금 줄었지. 그러자 야스민이 해맑게 웃으며 말했죠. 그래도 전 행복해요. 엄마가 이제 더 많이 웃으니까요. 단 한 달 만에 중고 한국차 15대가 팔렸어요. 재고가 거의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판매할 차가 없어지겠는걸 생각했죠. 그래서 더 많은 중고 한국차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만 한국차의 가치를 알아본 게 아니었거든요. 가격이 2달 전보다 30% 올랐습니다. 중개상이 말했어요. 수요가 갑자기 늘어서 그렇습니다. 한국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격도 함께 상승한 거였죠. 이대로는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그즈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어요. 일본차와 독일차 딜러들이 저희를 견제하기 시작했던 거죠. 한국차는 오래 타면 문제가 많다더라. 부품 공급이 불안정하다던데. 2년만 지나면 고장투성이가 된다고. 이런 루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한 고객이 계약을 앞두고 갑자기 마음을 바꿨어요. 친구에게 들었는데 한국차를 산 사람이 엔진 문제로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경쟁 딜러가 퍼뜨린 거짓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하나씩 고객들이 망설이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고민 끝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냥 중고차만 파는 게 아니라 신차를 직접 수입해야 했어요. 공식 인증을 받은 새 차라면 이런 루머에 대응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자금이었습니다. 신차 수입에는 큰 자금이 필요했거든요. 한국차 신차 20대를 들여오기 위해 은행 대출을 신청했어요. 여성 사업자, 특히 자동차 딜러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확실한 보증이 필요합니다. 은행 지점장이 말했어요. 집을 담보로 넣기로 했죠.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모험이었어요. 마리암, 정말 그렇게 할 거니?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우리는 집까지 잃게 될 텐데. 저도 불안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야 꽃이 피나 싶었는데. 다시 흔들리는 운명이지만 그래도 멈출 수 없어요. 아버지, 대출이 승인되고 중개업자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20대의 신차 현대와 기아의 대표 모델들이 한 달 후에 도착하기로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건 진짜 모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기대도 컸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다. 진짜 내 사업이.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때론 성공이 눈앞에 보일 때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다고 하죠. 저에게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운명은 아직 더 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선적이 내일 도착합니다. 항구에서 만나시죠. 중개업자 하산의 문자를 받고 가슴이 설렜어요. 드디어 제 계획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너무 기대돼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침이 되자마자 항구로 달려갔죠. 하지만 도착한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웃고 있는 하산이 아니라 당황한 표정이 그였어요. 마리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죠? 차량 통관 서류 중 일부가 누락됐습니다. 수입 허가증이 제대로 발급되지 않았어요. 하산이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그저 사소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죠.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 이틀? 희망을 갖고 물었지만 하산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최소 한 달, 아마 2달은 걸릴 겁니다. 2달이라니요. 그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장으로 돌아와 손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대출 이자, 매장 임대료, 직원급여. 차가 없는 2달을 버틸 자금이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20대 중 15대는 예약이 완료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고객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죠. 죄송합니다만
차량 도착이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고객에게 전화했을 때 그의 반응은 이해심이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아니라 2달이라고 했을 때 그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죠. 죄송하지만 계약을 취소해야겠습니다. 그날 하루 15명의 고객 중 12명이 계약을 취소했어요. 각각의 전화통화는 제 심장을 조금씩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노력,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는 기분이었죠. 밤이 되자 남은 중고차마저 팔아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나마 현금을 마련해 대출 이자라도 갚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차 매장이 문제가 있다더라. 물건을 배달하지 못한대. 곧 문 닫을지도 모른대. 일주일 후 매장은 찾는 이 하나 없이 텅 비었습니다. 벽에는 여전히 폭풍도 이겨내는 차, 한국차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지만 그 말이 이제는 제 상황을 비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은행에서는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매장 임대인은 2달치 임대료를 즉시 지불하라고 요구했어요. 압박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야스민이 학교에서 돌아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걸었어요. 엄마, 제가 대학은 나중에 가도 돼요. 지금은 엄마 돕는 게 더 중요해요. 13살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필사적으로 야스민의 미래를 지키려 했는데 이제 아이까지 희생시키게 되다니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안 돼. 야스민, 내 꿈을 포기하면 안 돼. 아이를 꼭 안고 말했지만 저 자신도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현실은 잔인했으니까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의 방에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잠에 들어 있었어요. 약병을 보니 한 달치가 겨우 남아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아버지 약도 못 사게 되겠구나 생각하니 숨이 막혔어요. 부엌으로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앞에는 빚 서류들과 취소된 계약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마지막 방법을 시도해봐야겠어. 그 순간 극단적인 결심을 했습니다. 어쩌면 미친 짓일지도 모르지만 이대로 무너지는 이 마지막 도전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 결정이 제 인생을 그리고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오늘은 일요일인데 아침 일찍 정장을 입는 저를 보고 야스민이 물었어요. 화장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 걱정 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게. 사실 약속은 없었어요. 제가 만들어내는 약속이었죠. 현대자동차 사우디 본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거든요. 미친 짓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밤새 준비했어요. 제가 가진 모든 자료, 고객 데이터, 판매 기록, 사막에서의 성능 테스트 결과, 경쟁사와의 수리율 비교까지 노트북에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문서들을 정리했습니다. 아무런 약속도 없이 찾아가는 것이었지만 준비만큼은 완벽해야 했어요. 리야드 중심가에 있는 현대자동차 사우디 본사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그들이 나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리셉션에 앉아있는 여성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암 아라디입니다. 리야드 외곽에서 현대차 딜러십을 운영하고 있어요. 마케팅 담당자나 지역 매니저를 만나고 싶은데요.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약속이 있으신가요? 예상된 질문이었죠. 아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10분만 시간을 주신다면. 죄송합니다만 약속 없이는 어렵습니다. 이메일로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10분만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사막에서 한국차의 가치를 증명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 효과가 있었는지 리셉션 여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전화를 들었어요. 작은 승리였지만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습니다. 5분 후 한 남성이 내려왔어요. 아라디 씨죠? 전 하메드 알사이드입니다. 현대 사우디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작은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제가 어떻게 중고 한국차 판매를 시작했는지, 사막 모래폭풍 속에서 산타페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지금의 위기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메드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그는 중간중간 질문을 던졌고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마지막에 제 슬로건 폭풍도 이겨내는 차, 한국차를 보여주자. 그가 미소 지었어요. 흥미롭네요. 아라디 씨.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요? 하메드가 물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관에 묶인 제 차량들을 풀어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둘째, 저를 공식 인증 중고차 딜러로 인정해주세요. 하메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랍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눈 후 그가 말했습니다. 나시르 이사님이 내려오신대요.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으시답니다. 10분 후 정장을 입은 나이 지긋한 남성이 들어왔어요. 나시르 알쿠웨이티 현대자동차 사우디 법인 부사장이었습니다. 마리암 씨, 하메드가 당신 이야기를 간략히 해주었소. 그 유명한 모래폭풍 영상 속 산타페가 당신 매장의 차였군요.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들려드렸어요. 남편의 죽음, 가족의 생계, 한국차에 건 희망, 성공과 위기까지. 나시르는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30년간 자동차 산업에 있었지만 이런 열정은 처음 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브랜드를 대표하길 원합니다. 그 말에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인가요? 다음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관에 묶여있던 차량들이 풀려났고 추가로 10대의 차량을 공식 딜러 가격으로 공급받게 됐어요. 게다가 현대자동차 공식 인증 중고차 딜러 자격까지 주어졌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매장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라께 감사드립니다. 중얼거렸어요. 단 하루 만에 절망에서 희망으로, 파산 직전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바뀐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단 한 번의 용기 있는 결정, 문을 두드리는 용기에서 시작되었어요. 야스민에게 달려가 안았습니다. 엄마가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아이의 눈에도 기쁨의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저희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항상 알고 있었다. 마리암, 내가 해낼 줄. 그날 밤 새롭게 디자인한 명함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마리암 아라디, 현대자동차 공식 인증 딜러. 꿈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사막의 모래폭풍처럼 거세게 불어닥친 위기는 결국 저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3년이 지난 지금 간혹 과거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코리안 모터스라는 이름의 제 회사는 사우디 전역에 30개의 매장을 두고 있어요. 여성 CEO로서 자동차 업계에서 입지를 다지는 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저를 사우디의 딸, 한국차의 얼굴이라고 부르십니다. 마리암 씨, 어떻게 이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나요? 기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저 겉으로 보이는 브랜드가 아니라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치를 믿었을 뿐입니다. 현대자동차 본사와의 만남 이후 모든 것이 급속도로 변했어요. 공식 인증 딜러가 되자 사람들의 신뢰도 높아졌고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6개월 만에 두 번째 매장을 열었고 1년 후에는 5개로 늘어났죠.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은 야스민이 17살 생일에 한국 본사로부터 특별 초청을 받았을 때였어요. 딸은 2주간 한국에 머물며 자동차 공장을 견학하고 엔지니어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저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죠. 엄마, 저 자동차 엔지니어가 될래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야스민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서울대학교에서 자동차공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방학 때마다 돌아와 우리 매장에서 여성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사우디의 다른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하게 지내셨습니다. 내가 보여준 용기가 가장 자랑스럽다. 딸아,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 말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지난달에는 한국에서 열린 글로벌 딜러 컨퍼런스에 연설자로 초대받았어요. 5,000명의 참석자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제 가족에게는 꿈을 실현하는 희망이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어요. 현대자동차 회장님께서 직접 다가와 악수를 청하셨죠. 마리암 씨 같은 분이 우리 브랜드를 대표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그 순간 모래폭풍 속에서 산타페의 시동을 걸던 그 절박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저희 매장들은 단순히 차를 파는 곳이 아니에요.
코리안 모터스는 사우디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명이 넘는 여성 직원들이 일하고 있고 매년 여성 창업가 1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한국차를 통해 제 삶이 바뀌었듯이 더 많은 여성들의 삶도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제 사업 철학이에요. 그리고 이 철학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우디 정부로부터 여성 기업인상을 받기도 했어요. 가끔은 과거의 저 모든 것을 잃고 절망했던 그날들을 생각합니다. 그때 저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괜찮아. 포기하지 마. 너의 믿음은 틀리지 않았어. 폭풍이 지나가면 반드시 빛이 찾아올 거야. 모래 폭풍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한국차처럼 저 역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사막의 딸이 한국차를 믿고 자신의 삶을 바꾸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땠나요? 한국 기술의 우수성과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순간이나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